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압류와 압수수색, 바로 이 전두환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 최재성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된 직후에 검찰이 행동으로 돌입했습니다. 예. 우선 그 소회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추징금 확정이 된 지 16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비로소 검찰이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의 과정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재산인지 아닌지를 또 입증하는 또 꽤 이제 긴 터널로 또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출발선에 섰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 수사의 출발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검찰이 이제 이 압류, 압수수색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뭐 좀 이렇게 국회 쪽에다, 정치권에다 얘기해 줬어요? 뭐 그런 전례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뉴스 보고 아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동안 그 검찰이 추징금 관련,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돼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그랬던 또 정황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도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법률적인 안정성이 뒷받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6월 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법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성도를 갖췄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법 핑계 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견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검찰로 이제 공이 완전히 넘어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도 있고 압류한 데도 있잖아요. 압류는 이게 바로 불법 재산이라고 하는 뭐 전제 위에서 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혹은 전두환 씨 소유라고 보거나 아마 전두환 씨 소유라고 보고 압류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산 여부는 또 규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 압류한 재산이 또는 동산이 불법인지 아닌지 또 전두환 씨 소유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앞으로 밝히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압류의 경우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다 금방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그걸 참 더 이상해지네요.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추징금이었습니다. 몰수 기간도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걸 다시 하면 소급표 논란이 당연히 있게 되고요. 또 징역을 살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만 있게 되면은 형량이 사실상 변동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법에서는 전두환 씨 1인 외에는 추징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3자의 불법 재산을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있었겠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압류하러 들어온 검사한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판결이 어저께 났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16년 전에 났거든요. 그래서 면목이 16년 만에 서게 된 셈인데 그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진심으로 그런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흘렀죠. 그 참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갖는 이 위상이 있잖아요. 역사적 공간은 그것대로 있겠습니다만 좀 뒷모습이라도 좀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사실 전두환 씨 스스로도 굉장히 그동안의 전두환 씨의 발언이나 행위가 어떤 상황의 변경을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기는 참 어렵죠. 29만 원밖에 없다라든가. 그래서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1673억 원의 미납 추징금 이외에 자기 주변 인물들이나 또 친인척들에게 다른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사업 확장 과정에서
뭐 탈세가 드러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부담을 갖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전두환 씨의 성품이나 스타일상 네. 본인이 이야기하고 행위했던 것이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어제 이제 압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들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으로 산 것인지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좀 전에 우리 평론가님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두환 씨 친인척이나 자손들이 이 입수를 했다, 사들였다 하더라도 그럼 사들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또 규명을 따로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사들인 계약서가 있고 이러면 유통상의 불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아들 것이냐 혹은 전두환 씨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 어제 압수수색을 보고 우리 시민들, 네티즌들 중에는 검찰이 또 가서 커피나 한잔 얻어 마시고 오는 것 아니냐면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이 추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6년 동안 실추됐던 검찰이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칼을 다시 한번 빼든 셈인데 제대로 좀 그 권위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퍼펙트할 정도로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법률적인 빈 구멍이 거의 없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포인트는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고 불법성 여부를 검찰도 증거를 찾아야 되고 당사자들도 내가 정상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같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심가고 정황 근거가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이 추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이에서 이거는 전두환 씨 친인척이나 자식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번 돈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아마 검찰이 추징을 하면은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친일재산 환수법 과정에서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거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 입증 책임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긴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이 국가에서 당사자로 사실상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의 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일은 검찰의 의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은 제가 냈거든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권력을 잘 발동하면 추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 안정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법률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가 같이 작동했다?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안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국회에서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이런 데서 조금씩 세워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던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하고도 조금
좀 이견도 좀 노정됐던 측면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면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가 과거 정권의 정치 개입이나 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것으로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댓글 사건. 네. 그리고 NLL 정국이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NLL 정국이든 댓글 정국이든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실 누수가 시작되고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시작이 된 건데 예. 아주 심각한 것은 현 정권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현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발견될 수 없는 대변인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고 설령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보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연결되는 이런 진행형 이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정문원 의원하고 이제 이철우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김현희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을 사퇴하라고 한 것은 댓글 당시에 댓글 현장을 민주당이 목격했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 댓글을 작성했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걸로 예. 일괄 그때 10여 명을 고발했거든요. 예. 그것을 이 핑계를 삼아서 김현 진선미 같은 수준의 의원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찰서 정보과장 예. 예. 그 당시 경찰서 정보과장이 동행을 했고 그분이 문 열으라고 두들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국정조사위원으로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예. 국정조사 사퇴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지금 볼 수 두 있습니까? 의원이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굉장히 억울하지만 예. 국정조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사퇴한다 이렇게 지금 그것도 설명하거든요. 이제 아주 드문 장면이죠. 야당이 여당 보러 어떻게 하라고 지적하고 예.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이 거꾸로 그렇게 하니까 또 야당 지도부나 야당 예. 내부에서 야 국정조사는 해야 되니까 억울하지만 두 사람을 사퇴시켜야 된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당사자나 또 상당 정도 의원들은 그러면 당 지도부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 지도부의 이 판단이 지금 요 사건뿐만이 아니고 예. 국정원 사건을 대응하는 데서 이 사건의 수위와 좀 전반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예.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가볍다는 표현보다 다른 이슈하고 병렬적으로 이렇게 사고한 점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 역량을 이 사건에 모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이거는 거군요? 중대한 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일을 중대하게 다뤘을 때 예. 여야가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틈새도 생기는 것인데 예. 조금 경량화시켰다 아하. 관점이 예. 이제 이런 점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지적될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당내에서 그래서 이 사건 또 NLL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뭐 문재인 의원부터 계속 발언하고 나섰으니까요. 또 그저께는 뭐 이해찬 의원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막말 파문에 지금 휩싸여 버린 건데 이거하고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온건파 또는 지도부하고 계속해서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노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소될 것 같습니까? 해소가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촉발된 거는 아닌데요. 예. 어떤 사안이든지 의원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견해 차이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예. 저는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내의 충분한 의사수렴과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성격 규정 또 대응 방식 이런 것을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예. 하는 게 의총 아닌가요? 의총입니다. 의총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모여서 예. 발언을 하기 때문에
발언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적어도 수렴해서 네, 이런 사안은 입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입체적 시스템이라면 뭐 중진들의 의견도 듣고 중진들 뭐 다양한 의견도 형식으로 듣고요. 또 당에 또 뭐 선수별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룹별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의총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가장 최근에 언제 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국회 지나고 예. 있었는데요. 그때도 NLL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 지방 공천제 이 문제도 또 하고 그래서 지도부가 너무 이제 현안이 많으니까 하려는 참 예. 고충은 이해되지만 알겠습니다. 사안의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 예, 이거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